자, 봅시다. 자, 우리가 어디 할 차례입니까? 계약은 계약? 280페이지 맞습니까? 282페이지. 페이지. 계약 끊격. 282페이지 5번 문제 풀 차례예요? 5번. 자, 그래요. 그럼 5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계약금 계약이 뒤에 있는데 또 그렇구나. 자, 계약금 계약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판소노트에 82페이지. 자, 82페이지 계약금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계약. 자, 82페이지 계약금 계약. 자, 계약금 계약은 자, 을이갑액이 뭡니까? 예를 들면 1억짜리 부동산인데 5월 1일 날 계약금을 꽂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계약서 썼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5월 1일 날 계약금을 꼽으면서 계약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물계약이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거 복수해 봅시다. 자,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요물계약이다. 자, 요물계약은 뭐가 있습니까? 현대계보, 현대계보입니다. 현대계보. 자, 그래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먼저 돈 꼽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할 때.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계약금 계약, 매매계약에 주된 겁니까, 종된 겁니까? 매매계약 안에 종된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 계약도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면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돼요. 종된 계약이다. 자,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했던 그 복습을 또 합니다. 자,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입니다. 수령자. 을은 교부자. 수령자는 자, 뭘 상환하고 계약금 받았어. 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액을 상환하고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82페이지 다 돼 있죠? 맞습니다. 배액 상환하고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무슨 배상과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내가 계약을 파기했지만 상대방은 어떻게든 이득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 맞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자,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데, 자, 어떻게 됩니다? 또 무슨 회복도 안 돼? 손해배상도 안 되고, 원상 회복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이랬죠. 자, 이건 언제까지 할 수 있는데? 이행에 착수 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행 착수 전까지라는 것은 뭐 지급 전까지 판례가?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뭡니까?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판례들이 있는데, 자, 일단 판례 보기 전에 계약금은 뭡니까? 증약금이다. 맞습니까?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이다. 증약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약금이고, 자, 뭐로 추정합니까? 자, 우리가 계약금 뽑았을 때 이 계약을 파기할 때, 해약할 때는 뭡니까? 이 계약금이 뭐로 쓰인다고? 해약금으로 쓰이거든. 그래서 해약금으로 뭐 됩니까? 추정입니다. 뭐로 추정이다?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내면 더 이상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정할 수가 없다. 이게 565조의 해약금 추정입니다. 추정. 이렇게 돼 있어요. 해약금을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착수로 보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한 거는 이행착수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러면 배액상환으로 포기가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계약금만 딱 꼽았었다. 배액상환으로 포기가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거는 뭐야? 이행착수로 봅니다. 그러면 등기소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배액상환으로 포기가 끝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를 하더라도, 자,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예요. 허가구 얘기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를 하더라도, 자, 요게 이제 뭡니까?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배액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565조가 준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판례 내용이 협력 의무는 있지만 협력 의무가 이행착수로 보지는 않는다는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요 세 가지 판례. 요 두 개는 돼 있고 요거 적어놨을 건데 아니면 적어놓던지 아시겠죠? 네, 토지거래허가구에서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배액상환하고 끝낼 수 있고 뭡니까?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끝. 자, 그리고 위약금은 뭐예요? 위약금이란 말 나오면은 특약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야 안 됐어요? 됐죠?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에 예정된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예? 파속 돼 있잖아.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까지만 정리하면은 끝났어요. 이제 시험 나올 수 있는 거 다 했어. 판례 내용까지.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282페이지 5번 문제 있습니까?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풀면 되죠? 네, 갑시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뭐를 수령했습니까? 계약금을 수령했어요. 틀린 것은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받았다. 무슨 계약입니까? 계약금 계약이죠? 자, 틀린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핵심 어디입니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현관펜, 뭐 상환하고 현관펜,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맞네. 565조.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갑이 누군데? 수령자지. 저 수령자 갑이지. 저기 적어놨잖아. 갑 수령자. 맞죠? 수령자 갑은 해제를 하려면, 해약금 계약에서 해제를 하려면 뭘 상환해야 돼, 현관펜? 배액 상환해야 된단 말이야. 이행제목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3번의 포인트는 뭔데? 공탁까지 할 필요는, 그렇지. 배액 상환하면 되는데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래서 2번, 3번 딱 묶어놓으면 됩니다. 배액 상환해야 되는데, 자, 배액 상환해야 되는데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다. 이거 적어놔야 돼. 판수 못해. 배액을 상환하지만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어 없어? 공탁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30회 때 시험 나왔고요. 20회 때 시험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어떻습니까? 자, 해제 의사표시 했지. 줄 거 놓고 배액 상환했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배액 상환했다는 얘기는 저거 나오잖아. 갑이 배액 상환했다고. 그럼 끝에 가서 손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원상회부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없습니다. 됐죠?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거 기억이 안 나면은 여러분이 보통 계약할 때 뭡니까? 계약 꼽았는데 계약 파기하고 싶어. 내가 1,000만 원 받았으면 곱하기 2 해가지고 얼마 줍니까? 2,000만 원 주고 끝내잖아. 맞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액 상환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4번의 포인트는 배액 상환했어요. 그럼 손배충할 수는 없답니다. 없다 해야죠. 없다 해야지. 없다. 됐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갑을 간의 계약금의 수수가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계약금을 받았다 해서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와 손배는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지하고 손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 4번입니다. 계약금을 배액 상환해서 갑이. 그러면은 계약금에 저기서 보면은 배액 상환하면은 손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저기 있잖아. 갑이 배액 상환하면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 해야지. 맞죠? 자, 그렇게 문제 풀어야 됩니다. 배액 상환했다. 갑이 수령자가 배액 상환하면 더 이상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기 전에 6번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를 했는데, 맞죠? 공지를 좀 하고 갑시다. 그래도 이제 지금 뭐 한 이 정도 지나면은 올 사람 다 왔거든. 맞죠? 지각한 사람 다 왔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는데 남구에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공고가 없죠? 네, 없어가지고 남구에는 무고중학교 저쪽에 윤리 앞에 가면 있습니다. 윤리 가는데, 네? 거기 있는데 거기에 200몇명 딱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 10시 좀 넘어가니까 이제 접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못하고 그래서 시험 장소를 전부 다 어디 해놨습니까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남구에 인구가 제일 많은데 남구에는 거의 안 하고 전부 다 어디입니까? 중구, 동구, 북구로 다 잡아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어디를 했습니까? 마이스터 그거로 많이 했죠. 맞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뭡니까? 동구 과학대로 가는 게 어떻냐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바꿔죠. 같이 일해 바꾸면 네. 같은 교실에 갈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뺑뺑이 돌려요. 뺑뺑이 돌리는데 우리 수강생 같이 또 옮기시면 같이 갈 수 있죠. 예. 네. 그렇게 되죠. 저도 동구 과학대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갔을 때도 우리가 이제 뭡니까? 뭐 또 우리 수강생들 또 동구에서 치는 사람도 있고, 맞죠? 근데 이제 지금 나머지는 이제 울산에서 남구에서 이제 가려 그러면 저희 가는 거나 뭐 저쪽에 대교 타고 넘어가서 우리가 주차를 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학대는 주차는 가능하다 돼 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집이 근처 가지고 뭡니까 마이스터고 그쪽에 하고 이제 근처면 거기서 하시면 되고 바꿀 사람들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A형만 치는 거 아시죠 이제? 네, A형 맞죠? A형만 이제 B형 없어졌어요. 네. 그걸 왜 없었겠어요? B형 만드는데 비용이 좀 더 가거든. 아니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좋죠 이렇게 보기. 맞죠? 옆에도 또 가고 앞에도 가고. 아시겠죠? 네. 자, 저는 동구 과학대로 신청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가서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동구 과학대로 저는 이제 넣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갈 거고, 그 가서 이제 뭡니까? 그래도 커피라도 타줘야 될 거 아니야? 예, 네, 뭐죠? 커피라도 타줄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알아서 하시고, 지금 혹시 옮기고 싶은 사람 나중에 얘기하시면은, 뭐 실장님하고 저거 바꿔가지고 옮기도록 하세요. 지금 그러고 이제, 어제도 뭡니까? 마감이 다 돼버렸어요. 마감이 다 돼가지고, 장소가 없었는데,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동구 과학대만 늘리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대 아니면 접수를 이제 더 이상 안 늘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어제 2시쯤 되니까 마감이 다 돼가지고, 우리 수강생 중 한 명이 전화 와가지고, 접수가 안 된다는 거야. 당연히 안 되죠. 다 마감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인력공단에 내가 전화번호 1600에 가르쳤거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지랄하죠. 아니 원서 접수 기간에 마감시키는 걸 우리 했어요. 그래서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 또. 지랄하면 해놨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 개 열어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열어줬는데 어딥니까? 과학대야. 또 동구과학대. 동구과학대만 150명 늘어났었어. 예?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동구과학대는 학교는 그래도 좀 크잖아요. 강의실이 많이 있을까 적게 있을까? 많이 있겠죠? 맞죠? 그럼 계속 뭐만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동구과학대만 늘리겠지. 예? 자, 하여튼 그래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강생들은 마이스터 가시고, 우리는 뭡니까? 과학대로 좀 바꿀 사람 바꾸고 해가지고, 과학대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뭡니까? 그 앞에 일산지에서 뭐 간단히 하자든지. 시험 당일날은 매년 이렇게 우리가 해왔는데 학원에서 뭡니까? 한 잔 먹습니다.
알죠? 예. 학원에 이제 출장부에 딱 준비해가지고 한 잔 먹습니다. 알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합격하기 좋은 데이입니다. 좋은 데이 무한리필입니다. 알죠? 좋은 데이 뭔지 알아요? 아, 소주 몰라요, 좋은 데이를? 합격하기 좋은 데이야. 알죠? 그래서 이제 출장부 불러놓고 그날 소주, 맥주 딱 갖다 놓고 다래 박스, 냉장고에 다 집어넣고 와서 이제 뭡니까? 출장부에 갖다 놨는데 음식 다 나와. 왜? 뭐만 먹으니까. 술만 먹어. 냉장고에 꺼내가 막 술만 먹어.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당일날 뭡니까? 뭐, 우리가 작년에는 못했어요. 작년에는 왜 못했냐면은 뭐 금지 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럼 못했는데 올해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할 것 같아요. 네, 가시면 되고 학원에 오시면은 제가 고생했으니까 제가 그래도 한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한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 그래서 그때 한번 찌랑이 한번 내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도 뭡니까? 시험 치면 그래도 뭐 다 합격 아닙니까? 맞죠? 네. 80% 이상 합격 아닙니까? 맞죠? 네. 떨어질 것 같으면은 먹이지도 말고 그냥 하고 와서 먹고 가시면 돼요. 알죠? 학교에 떨어지고 이렇게 와서 먹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또 나머지 내용은 또 문제 풀면서 설명 드릴게요. 자, 하여튼 뭐, 우리 동고 쪽으로 이제 과학대 쪽으로 좀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문제.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다. 계약금 받았다 나오면 계약금 계약이다. 문제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계약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 행간표 넣으셔야 돼요. 특약상. 계약금에 별도의 약정이 없어요.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 포인트가 뭔데요? 이행 착수하기 전이야. 그러면 갑은 100 상환해야 되지. 그럼 1000만 원이 아니고 얼마야 돼야 돼? 2000만 원 돼야 되지. 맞지? 100이 얼마야? 2000만 원이잖아. 2000만 원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야 되지. 1000만 원 아니야? 옆에 적어놔. 1000만 원 주면 지랄한대. 누가? 을이. 알죠? 해제돼 안 돼? 안 됩니다. 565조에 여러분도 알고 있어.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뭘 상환하고? 100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알죠? 자, 그래서 1천만 원이 아니고 뭐로 고쳐야 돼? 2천만 원 고쳐야 되고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어떻습니까? 자, 2번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중도금을 지급했지. 그러면 100 상환하고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없다. 뭐에 착수했으니까? 이행에 착수가 됐으니까 못한다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 맞지요? 자, 뭐를 지급했다가 포인트야? 중도금 지급해서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고 3번 어떻습니까? 자, 핵심이 뭘까? 소송을 제기했죠. 맞아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다. 착수가 아님으로 해야 되는데 착수임으로 돼 있잖아. 맞아요. 찾았어? 우리 판소 때 소송을 제기한 건 이행 착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가 인 것이므로 이게 틀렸잖아.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X, 4번.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양당사자는 원상 해목 의무를 부담한다. 자,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 행간편. 그럼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냈어. 그러면 무슨 배상 할 수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내면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 했잖아. 원상 해목 청구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다, 부담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4번 X. 5번은요.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갑은 을로부터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몰수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 위에 문제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만일에 계약금을 중도금을 5월 15일 날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은 갑에게 기속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몰수됩니다. 갑이 가져간다고 계약금을. 알겠지? 그럼 특약이 없으면 바로 가져가면 안 돼? 알겠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나중에 실무할 때 쓰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이래가 중개업 하겠나? 시험 문제야, 이런 것들. 근데 그럼 어떻게 돼? 자, 5월 15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잖아. 그럼 다음날 뭡니까? 5월 15일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5월 20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시라 하고, 만약 5월 20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은 내가 가져간다. 그래 보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20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내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특약을 만들어 놔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금을 5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가백에 기속된다는 내용을 적으면 특약이 있는 거잖아. 바로 기속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 그럼 5번은 왜 틀렸어? 위에 특약이 없다며? 그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독촉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내한테 기속시킨다는 약정을 내용을 보내야지만이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가 틀렸다고? 당연히가 틀린 거야. 당연히 기속되는 게 틀렸어. 알겠죠? 당연히 기속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뭐를 지급했어요? 2번에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이행 착수됐잖아. 그러면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문제 나오면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야, 문제. 알겠죠? 우리 각각 을이 매매 계약했는데 계약금을 지급했다 딱 나오면 계약금 계약을 푸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갑니다. 틀린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체결한 계약금 계약도 유효하다. 맞죠? 다음날 체결은 맞습니다. 자, 2번. 각각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자, 주된 계약이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종대 계약도 뭐가 돼?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죠? 그럼 소멸한다 해야 되지. 왜?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니까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답이 2번인 거 알겠습니까? 3번 지문 갑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중도금 지급에 가늠하여 나왔습니까? 병에 대한 대금 채권을 가백에 양도하고 자,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면 자, 중도금 지급에 가름한다는 얘기는 중도금 지급과 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행 착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맞죠? 여기 핵심이 중도금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을 양도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행 착수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겁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어떻습니까? 자, 지가 산성이 예상되자 증액을 요청하였고 을이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아니한 채 중도금 이행 전에 제공하였다면 자, 여기서 핵심이 뭐야? 중도금을 지급해버렸어. 그러면 100을 공탁해도 해지할 수는 없죠. 뭘 지급했으니까?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100 상환하고 안 된다고. 오케이? 해지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5번 질문 어떻습니까? 맞잖아. 갑이 을의 계약금에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했다. 이미 규정이야? 자, 우리가 어디 가야 강의 규정 나온다 그랬어? 계약 보면 임대차가에 나온다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야? 무슨 규정? 이미 규정입니다. 배제 특약은 뭐예요? 유효죠. 자, 배제하기로 약정했다 행간편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뭔데요? 주된 계약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 종된 계약도 그 효력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 8번 문제로 갑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계약금 계약에. 계약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낙선 계약이 아니죠?
요물 계약이야. 그러면 자,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 행사하는 경우 그 해제는 통고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가 아니고 배액 상환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액션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계약 해제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면 맞아 틀려? 틀리는 겁니다. 내가 계약 파기할래. 갑이 계약을 파기할래. 계약금 받았어. 그럼 배액 상환하고 끝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말로 하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중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배액 상환해야 계약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습니다. 뒤에 게 나중에 뭐 뒤에 나온 게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자, 이게 우리 시험에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자, 우리가 X 부동산을 이렇게 넘기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1,000만 원 보통 10% 걸지. 맞지? 근데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 꼽았어. 배액 상환할 때 얼마 해야 돼? 200만 원 줘야 돼? 아니면 약정한 금액의 배액인 2천만 원 줘야 돼? 2천만 원 줘야 돼. 맞죠? 그럼 이게 잘못된 게 뭐야? 실제 받은 일부의 금액의 배액 상환이 아니고 약정한 금액의 배액 상환합니다. 알겠죠? 네, 약정한 금액 배액이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28회 때 하고 31회 때인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야. 자, 그래서 요 판례가 이제 그때 나오자마자 바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고 뭐라고요? 약정한 금액의 배액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어떻습니까? 자, 요 3번 판례가 우리 판소노트의 82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위약금인데 특약을 하면 무슨 예정으로 간다고? 손해배상의 예정 그림 있어? 있지? 위약금 약정인데 특약을 하면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가는 거야. 자, 요 판례입니다, 이게. 3번 볼까? 대금 지급의 채무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다. 이 특약이 특약형한편. 특약했잖아? 그럼 뭐가 나오는데, 맨 끝에? 손해배상의 예정의 승기를 겸한다. 오케이? 됐어? 위약금인데 특약을 하면 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가백이 기속된다는 말 적어보면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누구한테 기속돼 버립니까? 가백이 기속되잖아.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의 예정의 승기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됐어? 위약금 특약을 했는데 특약을 하면은 무슨 예정으로 간다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간다. 됐어요? 그 내용이 요 판소된 내용이 그 판례가 요 판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됐어.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고 4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기속된다. 틀린다 했죠, 아까. 특약이 있어야 기속되는 거야. 알겠지?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기속된다. 틀렸습니다. 당연히 기속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겁니다. 4번 X. 5번은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건데 매도인의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면 당연히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 자,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는다. 읽었는데 뭐라 했었노?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정확하게 봐야 돼. 자, 매도인의 기책 사유로 계약 해제되면 현관편이나 지금 누구 매도인 갑이 기책 사유로 해제가 되는 경우라고 특약사항을 붙여놨잖아. 맞죠? 그럴 때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수인이 기책 사유로 해제됐다 그러면은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아니고 매도인이라고 했지만 매수인이 잘못한 건 없잖아. 규정이. 특약한 게 없잖아. 그러면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는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돼야 안 돼? 안 되지.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은 매도인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 뭐 해주기로 했어? 위약금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야.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매도인이 갑이 그러면은 그렇게 위약금 하기로 했단 말이야.
갑이 잘못하면은 위약금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을이 잘못하면 위약금 주기로 약속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죠. 5번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 매도인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 지급하기로 약정이 돼 있어 지금 특약사항에. 근데 이제 매수인이 뭡니까? 잘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특약에 매도인이 잘못했을 때 해놨으니까 그러면 매수인 잘못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 없어? 약정이 없잖아. 뭐 그러면 이제 관계 없으니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 마지막 한 번 더 해주고 끝낼게. 이래가 이해 안 되면 찾아오지도 마세요. 자, 다시 할게. 자, 누가 잘못하면은? 매도인이 잘못해가지고 사유가 생기면 위약금 지급하기로 했어. 그럼 매수인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거야. 그럼 매수인이 잘못해가지고 뭐 계약이 해제됐다. 그럼 위약금 특약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위약금 특약을 누구한테 해놨기 때문에? 매도인이 해놨거든. 알겠죠? 이랬어.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3번. 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위약금인데 특약을 하면은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됐죠? 위약금 특약이 뭔데? 자, 뭡니까? 위약금 특약이 대금 지급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금 계약금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위약금 특약이거든. 위약금인데 그 특약하면은 무슨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 어깨 좀 펴시고, 자, 거기 좀 돌리시고. 자, 계약금 계약은 시험에 거의 100% 나옵니다. 계약금 계약. 앞에 있는 문제를 좀 익히시고, 자, 특히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알죠? 반드시 기출 문제 보셔야 돼. 이 문제집은 이제 뭡니까? 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너무 어렵게, 이번에 좀 어렵게 나온다고 했지만 너무 어렵게 막 만든 게 많아요, 문제가. 에?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문제 풀면서도 뭐랬습니까? 이거 버리뿌라고 버린 게 몇 개 있죠? 그거 풀고 계세요? 한 풀어보지 가면 미칠 건데. 맞죠? 화벌 병정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본시험 가도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나오지만은 그런 거는 뭐예요? 찍는 게 좋아요. 풀었다가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 푸는데 시간 2, 3분 걸리면 나머지 두 문제, 세 문제 못 푼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길게 나오면은 일단 찍어 놓고 다른 문제 푸시고. 그래, 마지막 다 풀고, 계산문까지 다 풀고, 계산 문제 다 풀고, 시간 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뭡니까? 지랄하고 있네,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복잡하게 낸단 말이야. 이거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밖에 없어요. 알죠? 그런 거는 뭐 해야 돼요? 틀리라고 낸 거니까 틀려주면 돼, 그냥. 근데 찍어서 맞추면 뭐요? 재수고. 알겠죠? 자, 그런데 목숨 걸면 안 돼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9번 문제 갈게요. 9번 문제.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가겠습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 핵심이 뭘까? 목적물이 인도 전에는 과실, 월세는 누가 가져가? 매수인이 아니고 매도인이지. 매도인이지. 돈을 다 내거나 목적물 인도 다 받으면 그때부터 과실은 누가 가져가? 매수인이야. 그래서 1번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10번 문제에 5번 지문. 10번 문제에 5번 지문. 각각 우리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5번 지문.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인도받기 전이라도 을이 대금을 완납했다. 현금화폐. 매수인이 돈을 완납해도 완납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월세, 과실은 누가 지급한다고? 매수인이. 그럼 5번 지문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지? 매수인 을이 속한다. 과실은 속한다. 맞는 내용이지. 됐어요? 그러면 9번에 1번 지문하고 10번에 5번 지문을 같이 정리해야 돼. 자,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누구 거다? 과실은. 월세 누가 가져가? 매도인 거야. 알겠지? 근데 인도 받았어. 매수인이 과실 취득해. 돈을 다 줬어. 매수인 다 합니다. 과실 주체에. 됐어?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아니면 돈을 더 완납했을 때 그때 돼야 을이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한다.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아니면 뭐야? 누구 거야, 과실은? 매도인 거지. 됐어? 같이 정리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자, 2번 질문 가겠습니다. 2번 질문.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요것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던 질문인데. 자, 보세요. 5월 1일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날 중도금 주고 6일날 잔금 주면서 이전된 게 하기로 계약서를 적었어요. 그럼 얘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이고 얘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보통 우리 계약할 때 5월 1일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날 중도금 주고 6월날 잔금 주면서 이전된 게 하기로 계약 썼잖아. 내뿐만 아니라 을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기한이라는 내용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맞지? 기한이 뭐야? 기한이 확실한 사실이잖아. 날짜 며칠까지 날짜 딱 정해지면 그 기한이야 기한.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됩니까? 5월 1일, 5월 15일, 6월 1일 이렇게 되는데 값도 기한이 있지만 상대방을 또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 됐어.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면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2번 맞고 3번 어떻습니까? 이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디서?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겁니다. 맞아요. 4번 어떻습니까? 대금 지급의 기한이 없을 때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 지급에 자 여기서 뭐부터 받았습니까? 현관펜 목적물부터 먼저 받았죠. 그럼 이자 붙여서 줘야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등기 하기로 했는데 5월 15일 날 등기부터 줬어. 무슨 말이죠? 이전등기부터 해줬어. 그러면 대금 줄 때 이자 붙여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붙여서 줘야 된다고. 알겠죠? 알겠어요? 요 나중에 중에서 자겠다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야, 등기부터 먼저 넘길 테니까 그럼 이자부터 좀 챙겨 이러면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근데 뭐 안 줘도 된다라고 하면은 안 줘도 됩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됐죠? 자, 그럽니다. 자, 원칙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목적물부터 받으면 대금 줄 때 이자 붙여서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질문이고 요것도 2번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어떻습니까?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 5번 맞는 질문이고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1번이죠. 매매계약이 승인한 후에 목적물 인도되기 전이면 누가 과실을 취득한다? 목적물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지 매수인이 아니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10번 문제로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경우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질문도 한 3번 나왔어요.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입니다. 옆에 적어놔. 등기 비용은 누가 냅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야. 등기 비용은 지 앞으로 등기하잖아. 매수인이 내죠. 등기 비용은 매수인입니다. 당연한 상식이다. 근데 매매 비용은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자, 측량 비용 이런 것들은 쌍방이 뭐야 됩니까? 균분이죠. 균분. 자, 특히 측량 비용 같은 경우는 뭡니까?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이 내겠죠. 근데 이제 그 일단은 측량을 같이 했다 그러면 매매할 때 같이 했다 그러면은 측량 비용도 쌍방이 균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죠? 자, 매매에 관한 비용 현관펜 해놓고 상방이 균분의 현관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어떻습니까? 일단 가까우니 매매를 했잖아.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했다. 아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인득이 하잖아도 사용이익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적법한 매매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용수익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2번 맞고 3번 어떻습니까? 갑이 을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않는 이상 갑이 을의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상당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죠. 지도 안 넘기고 대금 안 주는데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 넘기는 거는 동생이잖아. 그래서 손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행 지체 빠뜨려야 되는데 이행 지체 빠뜨린 게 아니고 지도 이행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별도의 손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자 붙이고 이런 거는 못하죠.
3번이 맞고 4번 어떻습니까? 자, 이게 소유자가 갚게 아니래. 그럼 내가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 아까. 거절할 수 있죠. 네 건 줄 알았는데 네 게 아니네? 내가 중도금 못 줘. 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5번 아까 설명했고 5번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대금을 완납하면은 과실은 누가 취득한다고? 매수인이. 맞죠? 당연한 겁니다. 내가 원룸 샀는데 돈 다 줬어요. 5억. 그러면 내가 월세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이게 5억짜리인데, 여기 이제 돈을 다 줬다니까, 5억을. 그럼 여기 월세가 이제 500만 원 나오면은, 이 500만 원이 그때부터 누구 겁니까, 이거? 매수인 거지. 돈 다 줬으니까. 맞죠? 네. 다 주기 전까지는 누구 겁니까? 매도인 겁니다. 적어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자, 계약금 주면서, 중도금 딱 주면서 뭐랍니까? 야, 이제부터 월세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매도인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매도인 만나면 그렇게 하잖아. 알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입니다. 저것도 약정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11번부터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애들 하자담보책임.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좀 쉬겠습니다.